자, 상상해보세요. 나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대출 이자가 치솟고 주식시장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한 걸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범인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일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은 단순히 그들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쓰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전 세계 모든 자본의 북극성, 미국의 기준금리가 만드는 글로벌 금리 사이클의 실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본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달러가 이자까지 많이 준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금리 인상이 불러오는 자본 유출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은 세 가지 치명적인 경로로 타격을 입습니다. 첫째,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환율이 폭등합니다. 기름값과 수입 물가가 올라 우리네 장바구니가 무거워지죠. 둘째, 달러로 빚을 낸 신흥국 기업들은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아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억지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대출 이자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역사는 이를 긴축 발작이라고 기록합니다. 2013년 미국이 돈 풀기를 줄이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전 세계 금융시장은 발작하듯 요동쳤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재채기만 해도 전 세계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우리 경제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결된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금리 파도가 언제 밀려오고 언제 빠지는지 그 거대한 주기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경제적 파도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심장박동, 미국의 금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집에서 복사기로 돈을 찍어서 그 빚을 갚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종이돈을 서로 가지려고 줄을 서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갑 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전 세계 금융의 공용어이자 절대 권력, 달러 패권과 그 왕관의 무게인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된 건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부터입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며 달러를 금과 똑같은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다른 나라는 수입을 많이 해서 달러가 떨어지면 국가부도 위기를 맞지만 미국은 그냥 달러를 더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빚 증서인 국채를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며 기꺼이 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엔 소름 돋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달러가 전 세계에 넉넉히 풀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미국은 계속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적자를 내야 하죠. 그런데 미국이 적자를 너무 많이 내서 달러가 세상에 흔해지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저 많은 달러를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결국 1971년 이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 라고 선언하며 약속을 깨버렸죠. 하지만 놀랍게도 달러 패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석유도, 곡물도, 첨단 기술도 여전히 달러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달러는 금이라는 실물 대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 하나로 움직이는 종이 권력이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 딜레마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위기를 막으려 달러를 너무 많이 풀면 전 세계에 거품이 끼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걷어들이면 신흥국들은 달러 가뭄의 비명을 지릅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달러를 풀어야 하지만 그럴수록 달러의 가치는 위태로워지는 모순. 세계 경제가 달러라는 거대한 중력에 묶여있는 한 우리는 이 위험한 딜레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나라의 달러가 바닥나서 기름도 못 사오고 물건값은 폭등합니다. 국가부도라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IMF라고 부르죠. 우리 국민에게는 1997년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름이지만 사실 이들은 전 세계 금융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지구촌 경제 소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세계통화 질서의 수호자, IMF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흐름, 다극통화체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IMF는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에서 탄생했습니다. 전쟁 직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느 한 나라가 외환 위기에 빠지면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F는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을 위해 가짜 돈 혹은 비상금 인출권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특별 인출권 SDR입니다. SDR은 손에 쥐는 지폐가 아닙니다. IMF 회원국들끼리 주고받는 달러 인출 티켓 같은 거죠. 이 티켓의 가치는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라는 세계 5대 통화를 섞어서 결정합니다. 달러가 부족한 나라는 이 SDR 티켓을 내밀고 진짜 달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달러 한 놈에게만 의존하다가 생기는 위험을 분산하는 일종의 국제적 안전판인 셈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중국 위안화의 부상입니다. 2016년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공식 편입되면서 전 세계는 이제 달러 혼자가 아닌 여러 통화가 공존하는 다극통화 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맨날 달러만 써야 해? 라며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죠. 물론 아직 달러의 벽은 높습니다. 누구나 믿고 쓸 수 있는 투명성과 자유로운 거래 환경에서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세계 경제의 축이 하나에서 여러 개로 분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가 뿌리는 SDR이 달러를 완전히 대신할 순 없어도 거대한 파도가 칠 때 배가 뒤집히지 않게 잡아주는 평형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돈의 권력지도, 그 중심에 있는 IMF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분쟁이 터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내가 즐겨 먹던 편의점 빵값이 오르고 주유소 기름값은 앞자리가 바뀝니다. 나는 중동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국제 원자재라는 거대한 그물망으로 촘촘히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현대 문명의 혈액인 석유와 생존의 근간인 식량,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지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원자재의 왕 국제 유가입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 연료가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고 물건을 배달하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석유가 쓰이죠.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도미노처럼 오르고 결국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도 바로 유가 폭등이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입니다. 곡물 가격이 올라 전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기후변화로 농사를 망치거나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히면 옥수수, 밀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건 단순히 밥값 문제를 넘어섭니다.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로 쓰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정권이 바뀌는 거대한 정치적 폭풍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국제 원자재는 대부분 미국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치솟는 경향이 있죠. 달러 현금을 쥐고 있느니 금이나 기름을 사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통화 질서,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까지 얽힌 거대한 경제전쟁의 현장이죠.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줌에 담긴 세계 경제의 복잡한 신호를 읽는 법.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내 자산을 지키는 진짜 지혜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혼자 짐을 싸서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뒤 정말로 파티장에 불이 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식시장이나 뉴스에 나오는 GDP 성장률은 이미 벌어진 일 뒤에 나오는 후행지표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세한 온도를 감지하는 선행지표를 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어디로 향할지 미리 알려주는 4가지 핵심 지표를 읽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바다의 맥박, 발티구님 지수입니다. 철광석이나 곡물 같은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벌크선의 몸값이죠. 전 세계 공장들이 바빠지면 원자재를 나를 배가 부족해져서 이 지수가 치솟습니다. 주식시장처럼 심리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물자가 움직이는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정직한 선행지표로 불립니다. 두 번째는 공장의 분위기 파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전 세계 공장 사장님들에게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본 설문지죠. 50점을 넘으면 맑음, 50점 아래면 흐림입니다. 복잡한 수치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계의 의사선생님, 닥터 코퍼, 바로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는 전선, 가전, 자동차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산업의 필수 비타민입니다.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 구리 수요가 폭발하며 가격이 오릅니다. 구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경제가 몸살을 앓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담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벌크선이 산업의 뼈대라면 컨테이너는 우리가 사는 소비재의 혈액입니다. 이 지수가 오르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뜻이지만 너무 폭등하면 2021년 물류 대란처럼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생겼다는 위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뉴스는 과거를 말하고 지표는 미래를 말합니다. BDI, PMI, 구리 가격, 컨테이너 운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경제에 다가오는 계절 변화를 남보다 한 발 앞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새 사업이 안 좋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오겠죠? 이때 누군가 나타나 말합니다. 나한테 수수료를 조금 내면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여러분은 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국가의 신용도에 매겨진 냉혹한 가격표, CDS 프리미엄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스에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면 긴장해야 합니다. CDS는 신용부도 스와프의 약자로 쉽게 말해 국가부도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가격이 바로 CDS 프리미엄이죠. 이 숫자가 높다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저 나라 조만간 돈 못 갚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더 비싼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지표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발표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건강검진 결과표라면 CDS 프리미엄은 매 순간 변하는 환자의 맥박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기 전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지표이기도 하죠. 이 숫자가 오르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신용이 흔들리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기업들도 덩달아 해외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이자가 비싸지죠. 결국 국가 전체의 자금줄이 마르고 투자가 줄어들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결국 CDS 프리미엄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얼마짜리 신뢰를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냉정한 가격표입니다. 전 세계 자본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베팅을 하고 있는지 이 공포의 숫자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평화롭던 주식시장에 갑자기 찬바람이 붑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고 뉴스에선 패닉이라는 단어가 도배됩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이 닥치기 전 이미 지금 사람들이 겁먹고 있다라고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숫자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투자의 고수들은 차트보다 먼저 시장의 심장 박동을 체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숫자로 바꾼 지표들, VIX와 TED 스프레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장 유명한 건 바로 VIX, 일명 공포지수입니다. 이 숫자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격렬하게 요동칠지를 보여주죠. 보통 20 아래면 평온한 상태지만 30을 넘으면 투자자들이 손톱을 깨물기 시작하고 40이 넘으면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지수는 80을 뚫고 올라갔죠. 주식시장에 VIX가 있다면 은행가들 사이에는 테드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이건 은행들이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평소엔 은행끼리 돈을 잘 빌려주지만 위기가 오면 저 은행 망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에 돈줄을 죄기 시작합니다. 이때 테드 스프레드가 급등하죠.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인 셈입니다. 여기에 CNN이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까지 더하면 시장의 감정 상태를 완벽히 읽을 수 있습니다. 0점이면 극도의 공포, 100점이면 눈이 뒤집힌 탐욕 상태죠.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조심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찾는 지혜. 이 모든 게 지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VIX가 치솟고 테드 스프레드가 비명을 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 바다의 일렁임을 읽는 법. 이 지표들이 바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레이더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움직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조립하죠. 이 거미줄 같은 연결을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시스템 덕분에 좋은 물건을 아주 싸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름도 생소한 나라의 공장 하나가 멈췄더니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효율성의 상징에서 생존의 위협이 되어버린 글로벌 공급망과 새로운 전쟁터 경제 안보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거 기업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저가였습니다. 재고를 쌓아두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제때 배달받는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에 올인했죠. 하지만 팬데믹과 전쟁이 터지자 이 효율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부품 하나가 국경에 묶이자 전체 생산 라인이 도미노처럼 무너진 겁니다. 이제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싸게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 마음 맞는 동맹국끼리만 뭉치는 프렌드쇼어링이 그겁니다. 이제 공급망은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경제 안보의 영역이 된 것이죠. 반도체 하나, 배터리 하나를 두고 국가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총칼을 들지 않아도 핵심 자원을 끊어버리는 것만으로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던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내 편끼리만 뭉치는 블록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급망의 배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가장 싼 곳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회복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폰 뒤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 그 거대한 판도의 변화를 읽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지구 반대편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마우스 클릭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돈의 파도는 국가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빚더미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국경보다 수익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자본의 시대, 우리는 그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돈의 이동, 국제자본 이동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경을 넘는 자본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직접 투자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선진 기술과 일자리까지 함께 들어오죠.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반면 두 번째는 철새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샀다가 조금만 이익이 나면 혹은 조금만 위험해 보이면 바로 짐을 싸서 떠나는 자본이죠. 우리는 이들을 한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위기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가 경제를 초토화하기도 합니다. 신흥국들이 외환위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한머니의 급격한 유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무조건적인 자유보다는 안전장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하게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세금을 매기거나 단기 빚을 관리하는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거죠. 결국 국제자본 이동은 성장의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의 통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내 주식을 사준다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그 자본이 뿌리 자본인지 철새 자본인지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내 자산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는 법, 그 핵심은 바로 자본의 성격을 읽는 통찰력에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나라의 달러가 뚝 떨어져서 국가부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연준이 우리에게 무제한 달러 인출권을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화스와프라고 부릅니다. 국가가 가입하는 가장 강력한 외화 유동성 보험이자
전 세계가 너희 나라는 믿을만해라고 인정해주는 신뢰의 훈장이죠.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국가 간 신뢰의 안전판 통화스와프와 기존 금융의 판을 뒤흔드는 대체 금융의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의 돈을 필요할 때 바꿔 쓰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전 세계가 달러 가뭄에 시달릴 때 이 스와프 계약 하나가 환율을 진정시키고 나라를 구하는 최후의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력한 중앙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체금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부터 은행 없이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까지. 이제 금융은 국가의 허락이 아니라 기술의 신뢰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 디지털 자산으로 도망칩니다. 국가 주도의 화폐 체계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이죠. 재미있는 건 이 두 힘이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CBDC가 그 증거입니다. 전통 금융의 제도와 대체 금융의 기술이 합쳐진 새로운 금융의 질서가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금융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인 통화스와프든 기술적 합의인 블록체인이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돈의 형태는 바뀝니다. 중앙은행의 권위와 기술의 혁신이 교차하는 지점, 그곳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